상세 설계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 설계 단계란 제품의 물리적 구현, 즉 생산을 뜻하겠죠. 실제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숫자로 한다든지 문자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품을 정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가장 효과적인 어떤 정의 방법이 그림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면이라든가 또는 3D 모델을 통해서 제품의 물리적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상세 설계가 제품을 어떤 구조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형상을 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세 설계의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제품 생산입니다. 제품 생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세 설계는 잘 그런 제품을 디자인을 잘하고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뒤쪽으로 즉 제품 생산 그리고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제품 수명 주기상에 또 중요한 고객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제품 정보를 체계적으로 잘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게 끝까지 그런 두 개의 제품 생산과 고객 지원까지 잘 전달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설계의 목적은 그것을 어떤 제품을 잘 엔지니어링하고 잘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뒤에 제품 생산이나 고객 지원 부분에 오해 없이 오류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세 설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품의 상세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정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형태로 무엇을 정의해야지 제품의 어떤 생산이나 고객 지원을 위한 정의가 될 것인가? 물론 제품마다 다르고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상세 설계의 결과에서 배우겠지만 보통 부품 리스트, 이 제품에 어떤 부품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제품 구조, 그 부품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기술 문서, 각각의 부품이 어떤 모양이고 뭐 어떤 재질이고 어떤 기능을 한다.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제품의 설계를 정의를 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또는 세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제품이 복잡해지고 좀 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 이제 지역마다 다른 사양을 가진 제품들도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 제품 개발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개발을 하는데 정보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보기술이 뭐 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 모든 기업들이 최신 정보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더 좋은 정보기술을 이런 제품 개발에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 부품 리스트, 제품 구조, 기술 문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지속적으로 계속 제품 상세 설계에서의 결과로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고 잘 공유하기 위해서 정보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여기서 기술 문서라는 것은 그냥 도면이나 그림, 손으로 그리는 도면이나 무슨 문서, 진짜 책이나 그런 문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주로 디지털화된, 전자화된 그러한 도면이나 CAD 모델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또는 뭐 물론 기술 문서나 계산표 같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상세 설계의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품 리스트입니다. 부품 리스트는 제품에 필요한 부품들을 뜻합니다. 각각의 제품에 필요한 부품들의 목록이고 주로 이제 이 부품 리스트에는 부품 번호가 있고요. 부품 번호는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각각의 부품을 기업 내에서 고유하게 구별할 수 있는 키들입니다. 키 값들이고요. 그래서 부품 번호가 있고 부품 이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부품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아이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품이 있고 그것들을 목록, 이 제품에 필요한 부품의 목록을 그런 부품 번호와 부품 이름, 그 다음에 필요한 속성들을 이용한 어떤 레코드를 이용해서 쭉 모아놓은 게 부품 리스트입니다. 중요한 점은 부품 리스트에 필요한 부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 조립품, 그 다음에 최종 제품까지 다 부품 리스트에 포함됩니다. 중간 조립품은 뒤에 우리가 제품 구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구조라는 것은 이런 부품 리스트에 있는 부품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주로 이제 조립 관계를 뜻하는데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전체 제품을 이루는지 주로 구성관계 어떤 제품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이다. 어떤 제품은 다른 부품의 조립품이다라는 관계들을 쭉 연결하면 그 제품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제품 구조라고 그러고요. 제품 구조를 우리가 엔지니어링 BOM이라는 말도 씁니다. Bills of Material이라고 BOM이라는 말을 쓰는데 BOM 자체는 사실은 이제 다른 어떤 제품에 필요한 부품의 목록이라는 원래 뜻이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사실 제품 구조랑 굉장히 같은 내용을 사실 표현을 합니다. 제품 구조는 이제 컴퓨터 중심으로 표현한 거고, BOM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쓰던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한 가지 내용, 제품 구조라는 똑같은 내용을 표시하는데, 그래서 제품 구조를 BO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우리가 설계에서 쓰는 제품 구조, BOM을 엔지니어링 BOM, EBO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문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AD 모델이나 어떤 제품의 어떤 기술적 엔지니어링 정보를 갖고 있는 파일들인데요. 이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부품 리스트에 관리를 합니다. 부품 리스트에 연결해서 관리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제품 정보를 관리할 때 데이터베이스 안에 부품 리스트가 한 번만 들어가 있어요. 하나만 딱. 중복해서 복사하지 않고요. 제품 구조를 만들 때는 그것을 복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링크를 걸어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 내에서 부품 리스트는 유일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자료, 여기서는 기술 자료겠죠. 기술 자료를 연결해서 관리하면 기술 자료를 또 중복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어떤 정보를 관리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 조건은 중복되면 안 되는 거죠. 중복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품 리스트가 중복되지 않고 잘 관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 문서를 연결해서 관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리스트, 제품 구조, 기술 문서가 상세 설계의 어떤 결과, 대상인데 이것들이 사실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다. 부품 리스트하고 제품 구조랑 연결되어 있고요. 기술 문서랑 부품 리스트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돼서 관리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제품 구조 관리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Bills of Material이라는 것은 최종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의 수량을 나타내는 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컴퓨터에 표현할 때 이제 원래 BOM이 컴퓨터 이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표현하는데 약간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컴퓨터에 잘 표현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자료 구조를 가져온 게 제품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나 BOM이나 같은 것을 표시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제품 구조는 주로 설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고요. BOM은 이제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이나 고객 지원에서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설계에서 사용하는 BOM을 가리켜서 EBOM, 엔지니어링 BOM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품 구조를 좀 더 이해를 한번 이렇게 나눠서 해보면요. 옆에 이제 그 그림에 탁자가 하나 있습니다. 탁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 탁자를 만드는 데 쓰이는 부품들이 뭔지를 한번 구별을 해보면요. 그 그림에 이제 10, 20, 뭐 010, 10, 20, 30, 40, 50인데 이것은 이제 부품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품을 구별하는 번호. 그래서 이 탁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을 다 목록을 나열을 해보면 거기 부품 리스트하고 이렇게 집합 표시로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번은 탁자, 20번은 상판, 30번은 다리 조립품, 40번은 다리, 50번은 고무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품이 이 탁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들을 모아놓은 게 부품 리스트다. 근데 특별히 자세히 보시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제품, 부품 리스트라 해서 부품이라고 했지만 최종 제품도 여기 포함됩니다. 010이라는 최종 제품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중간 조립품은 최종 조립품은 아니지만 그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조립되는 제품. 뭐가 있습니까? 30번의 그 다리 조립품이죠. 다리 조립품은 목재 다리랑 고무 팩이 합쳐져서 이제 조립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번 이 조립품이 30번이 중간 조립품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원래 제품 010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동안 조립되어서 존재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이런 중간 조립품도 부품 리스트에 포함이 됩니다. 구성관계라는 것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구성관계라는 것은 두 개 부품 사이의 관계입니다. 두 개.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구성관계 제일 마지막에 보면 030, 050 이렇게 가로 열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런 쌍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쌍에
두 개의 부품의 쌍의 앞쪽, 030은 무슨 뜻이냐면 페어런츠 파츠, 그 조립품이라는 뜻이에요. 그 그림에 보면 그 다리 조립품 030 있죠. 그 다음에 050은 무슨 뜻이냐면 뒤에 있는 거는 050 고무 패킹, 조립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구성관계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30 가로 열고 30 가로 열고 30 50 가로 닫고는 30번이 50품의 조립품이다. 그런 뜻이고, 또는 반대로 50번은 30품의 부품이다. 그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은 게 제품 구성관계. 그래서 구성관계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그래서 그 탁자 그림에서 구성관계는 뭐냐면, 탁자 그 부품들 사이에 선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선으로 연결하는데 그 바로 선들이 구성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품 리스트도 알게 됐고요. 구성관계도 알게 됐습니다. 구성관계는 어떻게 보면 제품 구조의 가장 엘리먼트리 요소, 가장 그 근원적인 요소죠. 원자적인 요소로 두 부품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제품 구조는 뭐냐면, 이런 근원 관계를, 구성 관계를, 근원적인 어떤 요소인 구성 관계를 다 연결해 놓은 것이 제품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면 탁자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구성 관계를 다 이렇게 모아놨죠. 그래서 거기 선들을 모아놓은 거죠. 점 끝으로 연결된. 그래서 뭐 030, 040, 030, 050, 그 다음에 010, 030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점들을 연결한 선들을 모아놨고요. 제품 구조는 뭐냐면, 그 선에서 각각의 끝에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을 같은 것들을 하나로 딱 뭉치면 뭐가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트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030을 다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040, 050이 030과 연결되어 있고 030은 010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제품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를 다시 정의를 하면, 부품들의 이제 제품 구조에 참여한 부품들의 구성 관계를 다 연결해 놓은 것. 그러면 어떤 그 연결 쭉 돼서 하나의 구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제품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